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을 내서 일단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장중 한때는 연 저점을 또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아까까지만 해도 좀 외국인이 사주나 싶었는데 다시 매도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은 이렇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8천억 원대를 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또 개인이 오늘은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이게 자발적인 매도라면 네.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반대 매도 물량이 이제 제법 좀 많이 쏟아지면서 개인들의 투매 아닌 투매가 지금 나오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작년 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혹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을 좀 내줬었는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굉장히 지금 속상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 다수가 지금은 심각한 또 손실권인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투매가 조금 나오는 그러니까 공포감이 극에 달한 그러한 상황이 수급 매매 동향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팔고 있고 또 기관은 코스피에서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개별적인 종목들로 어떤 종목들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가 지켜봤더니 두산 에너빌리티, 윤 대통령의 원전 폐기 의지 소식에 또다시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LG전자, LG 디스플레이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KT와 SK텔레콤 이쪽으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어요. 네, 일단 그들 이제 통신주, 그러니까 일명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우는 성격의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밀릴 때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해요.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통신주들을 저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아도 가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을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 현금이 있으시다면 신규 종목도 괜찮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매 타이밍을 좀 잡기 위해서 현금을 좀 아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수급 동향까지 다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레고캠 바이오가 만났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좀 눈에 띄는 게 어제 저희 그쵸. 수급파이터 1라운드에 나와서 우승까지 거머쥐었던 종목입니다. 요즘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아까 전에 사줬던 게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들을 사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또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IT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술주들만 바라보기에는 시장의 한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반도체 IT를 대체할 대체 섹터에 우리가 좀 빠르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대체 섹터도 사실 규모도 좀 따져봐야 돼요. 반도체는 엄청나게 큰데 그 대체할 섹터를 뭐 조선업으로 꼽자니 조선 기업들은 몇 개 없고 또 이제 정유주를 꼽자니 또 정유주들은 몇 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IT를 대체할 만한 굉장히 큰 규모의 섹터를 좀 골라본다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전기차도 굉장히 이 업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뭐 대체 섹터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저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 보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오캠 바이오와 같은 제약 바이오가 지수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들이 지수가 좋으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고캠 바이오뿐만 아니고 제약 바이오 쪽에 우리가 관심을 한번 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진한 반도체 업종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섹터로는 좀 제약 바이오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셀트리온 흐름 좋은 셀트리온 삼형제냐 아니면 어제 우승을 거머쥐었던 레오캠 바이오이냐 첫 번째 라운드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오늘의 승자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오캠 바이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종목 중에 어느 한 종목을 고름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조금 많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아마 이제 선택받았던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들에게 저는 조금 더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이기에, 또 이러한 유형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굉장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두 기업의 공통점은 지금 계속해서 나아지는 실적과 기술력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이 트룩시마와 램시마 SC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대면으로 팔지 못했던 이제 제품들이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서 대면 영업이 가능하게 되며 굉장히 지금 좋은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매출이 40% 이상 증가한 상황. 물론 지금 실적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주가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실적이 기본적으로 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지수가 움직일 때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뭐 실적 개선을 이끌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많을 것 같아요. 또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판매고가 올라오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이기 때문에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위치에서 관심 가져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굉장히 이제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최근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수보다 강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수 대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래량들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 혹은 외국인들이 한 번 더 관심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 뭐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매물 부담이 있겠지만 7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올라서면 8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기록했던 박스 하단 가격이 이제 5만 5천 원인데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가 8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만났습니다. 리오프닝 섹터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받은 게 이 화장품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모레퍼시픽에는 또 대신증권에서 목표가를 6% 하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LG 생활건강은 어떻게 보면 한때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맞아요. 대표적인 황제주였잖아요. 이제 좀 화장품주 좀 담아봐도 될까요? 고민이 좀 돼요. 저도 사실 지금 제가 현금이 있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 IT도 빠지고 전기차도 빠져 있고 뭐 안 빠진 종목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다수의 종목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화장품주를 사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기술주들을 여전히 뭐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더라도 이 기술주 성장주들을 사는 게 맞을 것인가? 그런 좀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반도체 IT, 소부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화장품주들은 지금 목표가 하향,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좋지 못한 본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많이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왜 지금 목표가가 줄 하향되면서 그리고 주가도 좋지 못하는데 메이저 수급들이 사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할 것 같아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가장 소외받았던 이 화장품 종목들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과연 이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승자는 LG 생활건강을 꼽아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쉬워요. 그렇죠. 일단은 두 기업 혹은 화장품 섹터 내에서 LG 생활건강이 먼저 기준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LG 생활건강을 필두로 2등주, 3등주 쪽의 종목들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우선 LG 생건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LG 생건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LG 생건도 지금 매수할 만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LG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을 사는 것은 지금이 가격이 낮다라는 판단하에 매수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정 국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에 입각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그 중에서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가 라인업 제품, 이게 이제 중국에서 원래는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이 코로나19로 계속 봉쇄됐다, 해제됐다, 봉쇄됐다, 해제됐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보다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크램샵이라고 하는 지분을 인수해서 북미 시장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아시아인들이 쓰는 화장품과 이게 북미에서 이제 사용하는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LG생건이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인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좋은 인기를 끌었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와야지 LG생건이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하나 믿고 기다려 볼 법한 부분은 중국 봉쇄 완화에 따른 수혜 기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제품 수요가 조금 회복하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LG생활건강입니다. 목표가 100만 원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100만 원까지 가기에 지금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짧게 보는 겁니다. 70만 원이라는 이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손절가도 굉장히 짧습니다. 6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기보다는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섹터이긴 해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드린 것인데 네. 단순히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에 입각한 수급일 수 있으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격대, 60만 원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생활건강은 목표가 7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6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주 공시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실적은 걱정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서진 시스템을 오늘 픽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사실 수주공시 뜨면 시장이 좋았으면 더 올라갈 텐데 아쉬워요. 그렇죠. 아마 4, 5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서진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서진 시스템인데 그 이후에 지금 지수와 맞물려서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 그래서 알루미늄 원자재를 액화시키죠. 녹여서 아무래도 이제 통신 장비를 만드는 굉장히 고압으로 이제 찍어서 만들어내는 이제 본업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알루미늄 인곳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의 원자재가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진율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조정도 깊었는데 결국 이제 알루미늄 가격 올라간 부분은 또 판가 전이를 지금 빠르게 하고 있기에 충분히 수주 공시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서 정작 이 실적 발표가 되면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이제 주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진 시스템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실게요. 네, 일단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3시 15분 혹은 3시 16분, 17분까지 기다렸는데 양봉을 그리고 있다면 그냥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 시간대까지 우리가 기다렸는데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음봉이다 그러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지켜보셨다가 양봉이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17,000원.
17,000원 이상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 2만 원까지도 저는 고려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밀려 내려간다 1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 정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현재 양봉과 음봉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양봉이면 매수를 해보자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